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민주당 이재명이 8일 주한 중국 대사 관저에서 싱하이밍 대사와 앉은 사진은 참으로 볼썽사나웠습니다. 어쩌다 그 순간이 포착됐다고 해도 두 손을 모으고 앉은 이재명 옆에 중국 대사는 정중하지 않은 자세로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외교부 국장급을 대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10위권 국가에 대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화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급의 중국 관리 옆에 공손한 모습으로 앉은 한국 다수당 대표를 보니 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이재명 대표를 앉혀놓고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반협박성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사가 우리 편 안 들면 재미없다는 협박을 하는데도 이재명은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묻겠습니다. 이재명은 정부를 공격하는 데 보탬이 된다면 우리 국격이 손상되고 중국 국장급 관리에게 훈계를 듣고 협박을 당해도 감수할 만하다는 입장인가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중국 대사에게 판을 깔아준 이재명, 오죽하면 한걸레 신문마저도 중국 대사 고압 발언과 관저 생중계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제목으로 비판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우리나라 반중 정서가 얼마나 깊은지 이재명만 모르는 것 같아서 참 그시기합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어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마치 과한 말에 우리나라에 왔던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처럼 막말을 쏟아냈다며 싱하이밍 대사를 조선말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했던 위안스카이에 비유했는데요. 장성 출신으로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했다. 오만의 극치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재명이 이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가면서 공동 대응 운운까지 했다며 구한말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신문명의 바람을 외면하고 청나라, 나아가서 러시아까지 기댄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재명이 모습에서 구한말 나라를 망하게 만든 수구 봉건 사대부를 연상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묻겠다며 중화사대주의가 당신의 본심인가? 당신은 어제 한 처신이 제1당의 대표로서 합당하다고 보시는가라고 꾸짖었습니다. 여러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사모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실무진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9일 드러났습니다. 실무진은 추미애 전 장관은 아들 수사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며 재검토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권익위는 추미애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유권 해석은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공개된 감사 결과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의 국회직원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2020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권 해석에 관해 제가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국회직원감정법상 위증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국회가 전속 고발권을 갖는데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전현희 위원장을 유권 해석 부당 개입 혐의로 세종경찰청이 7개월 여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묻는 말에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9일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출마하라는 전화도 많이 오고 요즘 평소에 알던 사람들을 만나도 항상 그것부터 물어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에 한정한 말은 아니다. 예전에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저한테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느냐고 물은 적 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진정성 때문이라고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출소 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통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 그는
아직 건강이 안 좋으니 회복되면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을 만나겠다는 전언이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빨리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라는 게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고 주변 사람들을 형사처벌한 것이지 않나.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며 사건 자체는 끝났지만 그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때 제일 많이 적용한 혐의가 직권남용이었다. 지금 그 부작용으로 인해 우리 헌법이 상정하는 행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풀어야 하는 게 국가적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이 사퇴까지 내걸고 대통령실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 공개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김근식 교수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다.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한 번도 사장직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 요구할 수도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청료 분리 징수는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를 수용해서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것이다.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납부 방식의 변화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그래서 시청료 폐지를 정한 것도 아니고 사장 퇴진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분리징수 철회하면 퇴진하겠다니요? 라며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더 어이없는 것은 대통령 면담 욕을 하면서 말로는 방송의 중립성,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외치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대통령 면담인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만나면 분리징수 철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KBS 스스로 정치화돼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시청료 분리징수는 대통령실 국민대화 공론장에서 압도적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철회를 위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5만 명 넘는 그 국민들을 만나서 설득하시라며 권력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여의도나 광화문에서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분리징수 철회 서명운동을 해보시는 게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